근데 궁금한 게 이게 미국이나 런던에서는 그런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 아이의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네, 그때는 약간 우리 모두 그렇게 다 거짓말을 하는 적이 있지 않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에바네스처럼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약간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공감 가는 이야기, 그렇게 되게 막 에바네스에 공감 갔다고 많은 반응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좀 관대하게 봐주죠. 이게 판타지인데 드라마잖아, 드라마. 너무 리얼하지 않나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 같고, 저는 오히려 미국이어서 이 정도지, 한국이었으면 코너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막판에 코너 가족을 극한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코너 가족이 과연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확실히 한국의 청소년과 미국의 청소년이 주체성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주체적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점점 노력하는 사회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양권이 훨씬 더 빨리 아이를 독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립이라는 게 음, 물리적인 독립이 아니라 되게 주체적인 한 인격으로서의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디어 에반 헨슨이 겪고 있는 어떤 우울 문제, 불안, 가정 불화, 약물, 친구의 자살, 그리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어떤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그것이 도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관으로서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이제 한국 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거짓말이었든 아니었든 아마 이 친구가 거짓말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어도 한국 사회의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고등학생의 상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모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고등학생들이 좀 더 선하고 순하고 착했으면 좋겠는 그런 저희의 그런 바램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아무래도 암묵적으로 저희가 다 갖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청소년 사회의 고증에 대해서 바라보면 불편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했을 때는 너무 잘 반영된 아름다운 음악과 연기력들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멋있는 극이죠, 사실. 영화에서 막 마약 같은 거 나오지 않아요? 컬에서도 나오긴 나와요. 이제 처음에 시리얼을 먹을 때 코너가 완전히 약에 취해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네. 신시얼님이라고 코너 머피가 이제 에바네슨에게 비밀 편지를 보냈다는 걸 꾸며서 쓸 때도 약을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약을 끊으려고 하지만 잘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마약이랑 그다음에 성적인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넘버인데 근데 저는 순화를 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 정서에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그쵸. 잘 순화를 한 순화해야죠. 생각을 하고 그대로는 좀 어렵죠. 근데 다만 조금 순화를 해서 너무 아쉬웠던 점은 이제 에반 헨슨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팔을 다쳤거든요. 근데 그 점을 이제 한국 관객들이 진짜 떨어졌나 하고 별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에반 헨슨이 사실은 외롭고 부모님도 자기에 관심이 없고 친구들도 자기에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너무 외로운 나머지 스스로 나무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음, 한국권에서 너무 순화하다 보니까 이제 에반 헨슨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나면서 떨어진 거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에반이 그냥 엄마가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면 나를 싫어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이제 되게 순화가 되다 보니까 음, 에반 헨슨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사실이 별로 주목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알라나라고 굉장히 모범생인데 코너 프로젝트를 에반 헨슨과 같이 이끌어가는 친구 역시 굉장히 모범생이고 똘똘해 보이지만 삶을 포기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이 원래 좀 나오거든요. 대본에. 근데 이 한국 공연에서 그것도 약간 순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음. 이제 모든 캐릭터들이 이 작품에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아무도 멀쩡한 캐릭터가 없이 다 모두가 힘든 인물들이라는 점도 굉장히 이 사회를 잘 반영한 게 아닌가 관객들이 네. 공감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도 그런데 다 멀쩡하지 않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사실 진짜 음악인 것 같아요. 정말 음악이 너무너무 세련됐고 너무너무 좋고 가스펠적인 넘버도 나오면서 팝적인 넘버도 나오면서 정말 트렌디하게 음, 잘 만든 것 같아서 음악이 너무 좋고 맞아요. 음악 정말 완벽하죠. 이 작곡가 콤비는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너무 넘버가 적어서 그게 너무 아까워요. 긴 2시간 조금 넘나?
그 정도 되는 요 사이즈의 뮤지컬에 14곡밖에 없다니. 더 주세요. 저는 더 달라고 하고 싶어요. 이 멋있는 곡을 쓰시는 분들이 한 10곡만 더 주시지. 14곡 너무 아쉽고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점은 아까 성가곡 같은 가스펠 같은 곡 나온다고 이제 말씀하신 곡 듣자마자 뭔지 알았어요. 레퀴엠이라는 곡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 네네네. 사실 번역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레퀴엠의 번역이. 맞아요. 많이 아셨어요. 그리고 마니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러세요? 저는 레퀴엠이라는 곡이 약간 번역이 아쉬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여기 이제 번역에 참여하신 작가님들과 음악 감독님의 어떤 노련한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원작을 이제 들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원하는,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어떤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절이 약간 번안 때문에 깨지면서 살짝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근데 넘버가 왜냐면 14개밖에 없잖아요. 소중하잖아요. 너무 소중한데 한 곡이 내 예상과 다르게 나오니까 제가 너무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런데 다른 관객들도 비슷한 생각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재연이나 다음 공연 때 어떤 뭔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좀 그런 점 빼고는 이 놀라운 작곡가들의 곡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 브로드웨이랑 웨스트엔드의 트렌드가 한국 창작 뮤지컬이랑 굉장히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로드웨이랑 웨스트엔드에서 상을 타는 작품들을 지금 보면 굉장히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데스타운도 그렇고 디아바네스도 그렇고 식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이번에 상을 탄 작품도 굉장히 소인원의 작품이거든요. 반면에 한국의 시장은 점점 무대를 더 화려하게 하고 인원수를 더 앙상블을 더 우리 제작비를 이만큼 썼어요. 그런 점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한국 창작 뮤지컬을 외국에 보내겠다고 계속하고 지금도 마리 퀴리가 오프 웨스트엔드에 공연을 올라갔거든요. 세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데 마리 퀴리는 오히려 지금 브로드웨이랑 웨스트엔드의 트렌드에 맞게 인원수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작품들이 지금 외국을 타겟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고비용의 고예산에 그다음에 스토리도 굉장히 방대하게 만들고 있는데 어찌됐든 근데 막상 또 한국의 프로듀서님들은 굉장히 트렌드 작품들을 잘 데려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어 버넨슨도 아시아 초연이기도 하고 기얼바네스의 작곡가인 파스켄 폴의 초창기 작품들인 엣지스랑 도그파이트도 거의 아시아 최초로 들어왔었어요. 둘 다. 한국 프로듀서님들이 굉장히 트렌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작품들을 그냥 수입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개발할 때도 굉장히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언을 제가 조금 더 하자면 이게 디어 에반 헨슨이 이제 미국에서 자기들이 만든 작품을 되게 붐업을 시킨 그런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메이킹들을 아주 잘 하는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브로드웨이에서 디어 에반 헨슨이 흥행에 성공하고 이제 이렇게 메이킹을 한 게 주제적 이나 소재적인 측면에서 뭐 어떤 역사라든가 인물이라든가 뭐 음악가라든가 우리나라 다 그렇잖아요. 교훈적인 어떤 혹은 히스토리 안에서 뭔가 이야기들 가지고 오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이제 개인으로 주제가 뭐 어떤 메시지 자체가 이제 국가나 뭐 역사에서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쪽으로 넘어갔다.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제 페이북에 어떤 친구가 되시는 행정 일을 하시는 분께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더 이상 이제 해외 작곡가들 데리고 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 들여가지고 흥행에 성공하는 이것만 좀 신경 쓰지 말고 국내의 창작자들, 국내의 작곡가들, 작가들 좀 키워라. 거기에 좀 신경 좀 써라. 이렇게 왜 페이북에 사진 이런 거 안 넣고 이렇게 빨간 배경에 하얀 글씨로 쓰셨는데 거기 댓글이 엄청나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없을까. 그래서 보면서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익명의 힘을 빌어 27님 좀 말씀 좀 소신 발언 좀 해주세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게 남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느새 이 계통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입을 닫는 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부족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이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게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또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스님이 또 너무 감사하네요.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서구권에서 굉장히 핫한 트렌디했던 작품이다 보니까 한국의 뮤지컬 공식과 굉장히 다른데
굉장히 큰 성공을 했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역시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을 가진 독특한 작품이고 한국 공연에서 살짝 군더더기가 연출적으로 무대 디자인적으로 늘어난 느낌이 살짝 있긴 하지만 이 작품 연출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출님인데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음악도 그렇고 서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봐보시고 한 번쯤 우리나라 뮤지컬과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무대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어바네스의 별점은 별점 4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금 더 높았지만 한국 공연에서 살짝 낮아진 점이 있는데 좀 더 깔끔하게 가면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논레프리카 신작치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번역도 뭐 이 정도면 걱정했던 것만큼 뭐 에센코가 사실 라이센스 작품 들으면서 막 영어 가사를 막 그대로 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디얼바네슨 같은 경우에는 디얼바네슨 말고는 딱히 영어 가사가 나오지 않은 점을 굉장히 칭찬해드리면서 한정서 작가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웨빙 프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한국어 가사가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비공식 번역을 하셨던 번역가분과 협의를 하셨는지 그 번역을 그대로 들고 오셨어요. 그 점도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전례가 없던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공연이 끝나도 드림시어터 공연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드림시어터가 충무센터보다 더 무대가 커요. 가로로 엄청 긴데 저걸 어떻게 채우려나 싶은 걱정이 있긴 한데 이제 제 공연이 올 것 같아요. 워낙 라이센스비도 비싸고 그다음에 논레프리카로 돈을 오히려 더 많이 써서 무대를 채웠기 때문에 제 공연이 당연히 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신선한 공연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히 안녕. 계세요.